오늘은 그 후킹을 잘하는 기술, 스핀 기술이라고도 하고 후킹을 하는 기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후킹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킹은 고객이 안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초조하게 하는 것이고 칼자루를 바꿔지는 기술이고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술이죠. 자, 영업사원이 후킹을 못하면서 성공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후킹을 잘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업은 아주 대단히 쉬워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과연 후킹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킹이 왜 중요할까요? 후킹이라는 건 고객이 관심이 있냐 없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상담을 하는데 관심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관심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관심이 아주 많으냐 아주 대단히 많으냐에 따라서 내가 상담하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자, 후킹이 잘 되면, 그래서 아주 대단히 관심이 많게 만들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업을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후킹이 중요한 겁니다. 후킹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관심을 아주 많게 하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판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객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고객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판매라고 보면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문제를 함께 찾고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자,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느끼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를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판매를 하는 것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일은 문제를 함께 찾고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문제의 심각함을 느끼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게 만드는 것, 그것이 후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판매를 하는 거죠. 자, 파는 것이, 내가 판매하는 것이 고객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 기술 중에, 후킹하는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이 스핀이라는 기술입니다. 스핀이라는 기술은 후킹을 해서 관심을 고조시키는 기술이라고 하면 되죠. 자, 그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고객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찾고, 자, 두 번째, 문제를 잘 인식시키고, 세 번째,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게 하고, 네 번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를 묻는 것이죠. 자, 첫째, 상황을 잘 파악하여 문제를 찾고, 두 번째, 문제를 인식시키고, 세 번째,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게 하고, 자, 네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를 묻는 것이 스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칼자루를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갑이 되는 거죠. 자, 내가 갑이 됐다? 이제 성공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고객은 안달이 나게 되죠. 고객은 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스핀 기술인 거죠. 자, 니드 환기라고도 하는데요. 니드 환기를 가장 잘하는 기술이 바로 스핀 기술입니다. 스핀 기술로 관심을 고조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situation question을 하는 거예요. situation question. 고객의 상황을 여러 가지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찾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두 번째로 problem question.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implication question이라고 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가 need payoff question이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앞 글자만 따서 SPIN 이라고도 하고 스핀이라고도 합니다. 당신의 세일즈에 스핀을 걸어라 라는 책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도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응용하고 정확하게 써먹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써먹기 쉽게 제가 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S질문, P질문, I질문, N질문. 이 순서대로 질문을 하면 고객은 관심이 고조되는 거지요. 니드 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니드 환기가 되는데 아주 많이 관심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질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고객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면서 문제를 찾는 것이 상황 질문입니다. 자, 목적은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보들을 파악해야 될까요? 이제 세일즈 대학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겠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자, 실적들은 어느 정도가 나옵니까? 영업을 하면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어떤 일인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대신 많이 질문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고수를 만났을 때는 핵심적인 질문 몇 가지를 하는 걸 좋아하지만 하수들을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직위가 낮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질문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많이 적어보고 많이 써보다 보면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취조받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조심하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질문해야 고객이 튕겨져 나가지 않고 답변을 잘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마음을 담아서 질문하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하시는 일이 혹시 하신 지는 혹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고객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시원하게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힘들지는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취조하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자, 가능한 한 간결하게 하는 게 좋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처럼 해야 됩니다. 자, 고객이 만약에 답변을 잘 안 한다. 아니면 고객이 부정적인 느낌을 느낀다. 이런 경우는 내가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고객에게 준비되지 않은 멘트들을 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답변을 안 하거나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훈련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화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상황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좋은 편입니까? 나쁜 편입니까? 자,
좋다면 어느 정도 좋습니까? 나쁘다면 어느 정도 나쁩니까? 그 선생님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을 1, 2, 3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문제도 있으십니까? 자, 그 지금까지의 실적 추세는 어땠습니까? 자, 선생님, 앞으로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좋아질 것 같으세요? 유지될 것 같으세요? 나빠질 것 같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상황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일을 하시지요?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은 잘 대처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큽니까? 본인이 잘못하는 문제가 더 큽니까? 자, 앞으로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실제 상황 질문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문제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문제 질문을 하는 것의 목적은 문제를 정확하게 고객한테 인식시키는 것이 문제 질문을 하는 목적입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고객이 인식해야 해결책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야 해결책에도 관심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1번 문제도 있고 2번 문제도 있고 3번 문제도 있다. 그걸 합쳐서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도 하는 방법이 있고 1번 문제가 심각하냐 안 심각하냐, 2번 문제는 어떠냐, 3번 문제는 어떠냐.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대체로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를 인식하게 하되 가능하면 그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만한 방법이 있다면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듯이 한 가지 문제로 통틀어서 그 통합을 해서 문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순서를 정해서 질문하는 것은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순서를 잘 정해 놓을 경우에 고객은 잘 정해 놓은 그 영업사원에게 전문가라고 느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주의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몰아가는 느낌이 느껴진다거나 내가 고객을 불쾌하게 느끼게 한다거나 취조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고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내가 상담을 올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문제 질문을 실제로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부분에서 우리는 문제를 찾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앞으로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까? 개선할 만한 대책은 조만간에 찾을 수 있으십니까? 그럼 개선할 만한 대책을 쉽게 찾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건 아닌가요? 나중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닌가요? 요 정도 질문을 하면 문제를 묶었을 때 문제 질문으로 충분할 겁니다. 다만 나눴을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죠. 1번 문제는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개선해야 됩니까? 개선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 1번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법은 있으십니까? 그럼 2번 문제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거를 해결할 만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자, 그것도 중요한 문제 맞습니까? 자, 3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모두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중에 한두 가지만 해결해도 되는 겁니까?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문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질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시사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인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고객한테 느끼도록 하는 질문. 자, 그것이 시사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목적은 뭐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 심각하다고 느끼게 해야 될까요? 고객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고객은 나의 물건을 나의 상품을 사지 않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느껴야 고객이 나의 상품을 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나의 상품을 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사 질문이라는 걸 빼고서는 사실은 그 스핀이라는 걸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사 질문이 스핀이라는 기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어떤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고객이 심각하다라는 문제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질문. 자, 경기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경쟁 상황은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경기도 나빠지고 경쟁 상황도 나빠진다면 경영을 하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럼 더 어려워진다면 선생님에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질문이 좋은 질문인 거죠. 자,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이것을 내가 여유를 갖지 않고 입으로만 외워서 머리로만 외워서 질문을 한다면 고객을 배려하는 느낌, 고객을 걱정하는 느낌이 나타나지 않고 고객은 나한테 판매를 하기 위해서 몰아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불쾌하게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사 질문은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고객을 진짜로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간결하게 하되 고객이 말을 많이 하게 하는 방식이 좋은 방식인 거예요. 자, 이 시사 질문이 스핀이라는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써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사 질문을 어떤 식으로 실제 적용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앞부분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문제가 더 커질 거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는 시사 질문을 하는 거죠. 여유 있게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는 말을 적게 하고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고객님, 앞으로 경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좋아지지 않겠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경쟁 상황이나 영업 환경은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경쟁 상황이나 영업 환경도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선생님,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경쟁 상황이 더 나빠지고 영업 환경이 더 안 좋아진다면 고객님께는 어떤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까? 글쎄요. 영업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사업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글쎄요. 더 심각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쉽게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걸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자, 그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선생님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뭐 문을 닫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그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된다면, 만약에 문을 닫아야 된다면 그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글쎄요, 뭐 씁쓸하겠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사장이 문을 닫는다, 사모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사모님도 집사람도 기분이 좋지가 않겠죠. 아이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사모님과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당신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럴 때 한숨을 쉬거나 이러면서 고객은 심각함을 느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변화가 필수인 것 같으세요? 선택인 것 같으세요? 자, 선생님, 빨리 변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천천히 변해도 되는 거예요? 자, 고객은 뭐 빨리 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많이 변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조금만 변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 고객은 많이 이왕에 변할 거면 많이 변하는 게 좋겠죠?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문제 해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문제 해결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의 목적은 관심이 고조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자, 문제 해결 질문은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나누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질문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할 수가 있죠. 자, 간결하게 할 수도 있고 나누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고객이 답변을 안 하거나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경우는 왜 생길까요? 내가 질문을 적절하게 선택하지 못하면 그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자, 문제 해결은 필수냐 선택이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냐 천천히 해결하고 싶으냐라는 걸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 질문을 실제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실제 사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시사 질문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변화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느끼게 됐고 아내분도 아이들도 걱정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걸 느끼게 한 상태가 됐고 변화가 필수냐 선택이냐 빨리 변하고 싶으냐 천천히 변하고 싶으냐 많이 변하고 싶으냐 조금 변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이 변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이 월 수입이 5천만 원 이상 가능한 교육이 있다면 받아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받아볼 용의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를 버는 거죠? 한 달에 5천을 번다면 연간 얼마 정도를 버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연간 6억을 버는 거죠? 라고 대답하겠죠. 자, 선생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면 투자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뭐 그렇게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럼 어느 정도면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아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 교육비라면 교육을 받아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쎄요. 뭐 한 달에 수입이 5천이 되고 1년에 6억을 버는 거라면 뭐 2, 3천만 원 정도는 교육비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자, 선생님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2개월 동안 8번 정도 교육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8번 교육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한 달에 5천을 번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겠죠?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 월 수입 5천만 원을 위해서 2천, 3천이 아니고 1,000만 원 정도를 내고 교육받는 것이 비싸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월 수입 5천만 원을 위해서 교육비 1,000만 원을 내는 것이 비싸다고 생각됩니까? 자, 그럼 1,000만 원 내고 월 수입 5천이 되는 게 거의 가능하다면, 확실하다면 교육을 한번 받아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요 정도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객은 받아볼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 교육이 도대체 어떤 교육인지 궁금해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요것이 바로 후킹을 잘하는 스핀 기술의 실제 사례를 보여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핀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응용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핀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선생님이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수입이 가능한 그 영업교육이 있다면 교육을 한번 받아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게 한 문장 스핀이에요. 선생님이 만약에 한 달 수입이 5천만 원 이상 가능한 영업교육이 있다면 받아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자, 이게 한 문장 스핀이에요. 그러면 식기세척기를 파는 경우에 한 문장 스핀을 만들어 볼까요? 사장님이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비용을 절약할 만한 방법이 있다면 관심이 있으십니까? 한 달에 비용을 45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대 내가 투자하는 비용이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들어간다면 한 달에 450만 원 절약하는 일을 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요게 한 문장 스핀이에요. 자, 이걸 두 문장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두 문장으로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자, 선생님, 요즘 그 영업 실적이 늘어나지 않아서 걱정이 되지는 않으세요? 자, 선생님 수입을 지금보다 5배 이상, 10배 가까이 낼 만한 영업 교육이 있다면 혹시 관심이 있으십니까? 자, 요렇게 할 경우에는 두 문장 스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할 경우에는 두 문장 스핀이 되는 거예요. 실적이 오르지 않아서 깝깝하지 않으세요? 그럼 실적을 5배, 10배 늘릴 만한 방법이 있다면 관심이 있으십니까? 요렇게 하면 두 문장 스핀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세 문장 스핀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즘 실적이 오르지 않아서 깝깝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나중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요즘 잠을 못 주무시는 건 아니세요? 자, 그럼 선생님, 선생님이 실적을 지금보다 5배 내지 10배 정도 올릴 만한 영업 교육이 있다면 혹시 받아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자, 이렇게 갈 경우에는 3개의 문장으로 스핀을 건 거예요. 자, 4개의 문장으로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요즘 실적이 오르지 않아서 깝깝하지 않으세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닌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하면서 시달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으세요? 해결할 만한 방법이 있으십니까? 자, 선생님, 지금과 같은 그 상황을 모두 개선해서 영업 실적을 5배 내지 10배로 늘릴 만한 방법이 있다면 교육을 한번 받아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4가지 문장 정도를 써서 스핀을 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핀은 응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것이 후킹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사람이 신뢰가 간다. 믿음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써서 스핀을 걸면 되죠. 자, 그래서 영업 천재가 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문장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세 문장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걸 자유자재로 응용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은 거꾸로 안달이 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칼자루를 바꿔지는 기술이고 자, 이것이 내 거가 된다면 성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되겠죠. 자, 스핀 기술을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면 세일즈 대학에 노크를 좀 해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